(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 시간대 인터넷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늘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미일 동맹과 지역 안보 방위 협력 등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해 고객 불만이 가장 많았던 금융사는 국민은행과 동양증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풍작과 축산물 소비 호조 등에 힘입어 농가 수입 증가율이 1994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정혜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또다시 기관의 발목을 잡히면서 2000선을 하회하며 마감지었습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 증권부의 구경우 기자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마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2.03포인트 내린 1998.34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어제 유로존 경제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의 경제지표가 부진했던 점이 국내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며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개인이 500억 원, 외국인이 575억 원어치를 사들였지만 기관은 1055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 기관의 순매도세의 구도가 3거래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업과 전기전자, 보험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섬유의복과 운수창고, 의약품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한국전력과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SK텔레콤이 올랐습니다. 반면 신한지주와 LG화학, 현대차 등은 내렸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35포인트 내린 561.12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시젠과 포스코, CJENM이 상승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날보다 0.6원 내린 1039.2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금융당국이 공매도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한다면서요? 네, 금융감독이 공매도 거래를 집중 모니터링합니다. 최근 기관 투자자들이 박스권 장세를 이용하는 롱쇼트 전략을 확대하면서 대차 잔고가 늘어나고 있어 특정 종목의 주가가 급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대차 잔고가 과도한 투기적 공매도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주식 대차 잔고는 42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조 8천억 원, 12.6%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말에 비하면 12조 4천억 원, 36.6% 늘어난 수치입니다. 대차 잔고는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린 뒤 갚지 않은 물량입니다. 보통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판 뒤 하락한 주식을 되갚아 차익을 얻는 거래인 공매도에 이용됩니다. 금융위는 국내 기관들 위주로 공매도 대기 물량인 대차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미국과 중국의 경기 둔화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코스피 지수가 1900에서 2000포인트 박스권에 움직이는 것을 이용해 공매도 거래 규모를 늘리고 있습니다. 공매도 거래 규모는 지난해 일평균 1580억 원에서 올해 2172억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금융권 취업 준비생들의 필수였던 금융 3종 자격증이 내년부터 폐지가 된다면서요? 네, 내년부터 펀드 투자 상담사, 증권 투자 상담사, 파생상품 투자 상담사 등 금융 3종으로 불리는 자격증이 폐지됩니다. 오늘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상품 판매 권유 관련 자격증 제도를 폐지하고 적격성 인증 제도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권의 과도한 스펙 요구 관행을 개선해 투자 상담 필수 자격증이 없이도 금융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폐지되는 투자 상담사 시험은 금융회사 직원만 응시할 수 있는 판매인 적격성 인증 시험으로 대체됩니다. 인증 시험의 출제 범위와 문제 난이도, 합격 기준 등은 현행 투자 상담사 시험보다 확대 또는 상향됩니다.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 시험 응시 전 10시간 이상의 투자자 보호 관련 교육 이수도 의무화 했습니다. 증권 투자 권유 대행인 등 권유인 적격성 인증의 경우 현재 시험 제도를 유지하면서 금융회사 취업에 활용되는 부분은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새 제도는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올해 말까지 현행 투자 상담사 시험을 합격한 경우는 앞으로 실시될 판매인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구경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 시간대 인터넷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오늘 16세 미만 청소년을 자녀를 둔 김모 씨와 네오위즈 게임즈 등 게임업체 등이 옛 청소년 보호법 23조의 3등에 대해 낸 헌법 소원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및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며 이를 위해 일정 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3년여간 계속되온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관련 논쟁은 일단 진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늘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미일 동맹과 지역 안보 방위 협력 등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갈등을 빚은 센카쿠, 중국령 다오이다오 열도가 미일 안보조약 5조의 적용 범위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센카쿠 문제와 관련 미일 안보조약에 입각해 미국이 일본을 방위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한 것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센카쿠 분쟁 당사국인 중국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지난해 고객 불만이 가장 많았던 금융사는 국민은행과 동양증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한카드와 ING생명, AIG 손해보험도 민원 발생 평가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2013년도 금융회사 민원 발생 평가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민원 평가는 지난해 금감원이 처리한 회사별 민원 건수, 금융사 해결 노력과 영업 규모를 고려해 금융사의 민원 관련 접수를 1에서 5등급으로 나눈 것입니다. 국민은행은 전자, 금융사기 등 관련 피해로 지난해 민원이 14.5% 늘어나면서 4등급에서 5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업계 1위인 신한카드는 민원이 전년 대비 21.3% 증가한 데다 보험 상품 불안전 판매로 기관 경고 조치를 받아 1등급 하향된 5등급을 받는 망신을 당했습니다. 금융투자자 중에는 전년도 5등급이었던 동양증권과 동부증권이 투자상품 불안전 판매 등의 민원 증가로 5등급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풍작과 축산물 소비 호조 등에 힘입어 농가 수입 증가율이 1994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결과를 보면 2013년도 농가의 가구당 총소득은 3,452만 4천 원으로 2012년보다 11.3% 늘었습니다. 1994년 이후 20년 만에 최대 증가율입니다. 기상 여건이 좋아 과실 등 농작물의 판매 수입이 늘어나는 것이 소득 증가에 힘을 보탰습니다. 농업 수입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농작물 수입이 2012년보다 5.5% 증가했고 축산 수입은 무려 45.1%나 급증했습니다. 미국과 칠레, 유럽 연합 등과의 자유무역 협정 체결로 와인 관세가 사라졌지만 국내 와인 가격은 여전히 외국보다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주부교실주거회는 오늘 공정거래위원회의 예산 지원을 받아 수행한 수입 와인 및 수입 맥주의 국내외 가격 비교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가격 조사는 지난해 10월 국내외 백화점 24곳, 대형마트 31곳, 전문 판매점 12곳, 해외 온라인 사이트 9곳 등 총 76곳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외국 가격 조사는 미국과 독일, 일본, 프랑스 등 4개국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국내에서 공통으로 판매되는 수입 와인 8종을 대상으로 한 가격 비교에서 국내 판매 가격은 외국보다 평균 2.9배 비쌌습니다. 네, 뉴스 현장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1분기 GDP 성장률이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 0.9% 상회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웃돌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경제부의 이태규 기자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1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 3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경제 성장률 속보치는
전분기 대비로는 0.9%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4분기와 전문가 예상치인 0.9%와 맞아 떨어지는 수치입니다. 이 전년 동기 대비로는 말씀하셨듯이 3.9% 올랐는데요. 이는 4.9%를 기록했던 2011년 1분기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네, 우선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1분기 이 성장률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나요? 예, 나쁘지 않다는 분위기입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경제 회복 기조가 유지되고 이때 속도가 빠른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평가했고요. 정대희 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도 양호한 편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일단 경제 성장률 0.9%가 늘어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인데요. 세부적 사항은 어떻습니까? 네, 세부적으로 봤을 때 예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양상입니다. 한국은행은 상반기 내수가 성장을 이끌고 하반기에는 수출이 이끌어 올해 4%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고 봤는데요. 1분기 실적을 보니까 내수가 생각만큼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 소비가 전분기 대비 0.3% 성장하는 데 그쳐 지난해 4분기에 0.6% 성장해서 하락했고요. 설비 투자도 1.3% 감소해 지난해 4분기에 5.6% 상승해서 크게 떨어졌습니다. 다만 내수 중에서도 건설 투자가 1분기에 4.8% 성장해 지난해 4분기에 5.2% 감소해서 반등한 것은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렇게 참사 이후에 소비도 많이 줄어든 모습이고요. 나들이객 또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모 분위기가 조금 더 길어지게 된다면 경제 성장률에는 오히려 악영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조심스러운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 카드 사용액과 고속도로 통행량이 크게 감소했는데요. 현재 분위기상 이런 추모 분위기가 5월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중론입니다. 그렇다면 개인 소비도 자연히 위축될 수 있고 이것은 내수 위축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분기 내수 전망이 불투명해졌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내수가 1분기에 회복되고 2분기 좀 더 강한 회복세를 보일 줄 알았는데 1분기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2분기도 세월호 사태로 불투명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임 연구위원은 한국은행이 올해 4% 성장을 예상하고 있지만 이 세월호 사태로 인해서 이보다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네, 경제 성장률도 중요하겠지만 어른들의 무지로 갇힌 배 안에 갇힌 우리 생명들 추모의 분위기가 좀 더 이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들의 무사 귀환을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의 이태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SK그룹이 일본 기업과 손잡고 추진해온 글로벌 석유화학 프로젝트가 3년 만에 결실을 봤습니다. 지난달 11일 시행된 개정 외국인 투자 촉진법, 외촉법이 밑거름이 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김재용 1차관 주재로 올해 첫 번째 외국인 투자위원회를 열어 SK종합화학의 울산 아로마텍스 주식 소유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아로마텍스는 주식회사 SK의 손자회사인 SK종합화학과 일본 기업인 JX에너지가 합작 투자한 파라자일렌 제조회사입니다. 2011년 시작된 이 사업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지분 100%를 소유해야 한다는 공정거래법 규정에 막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외촉법 개정으로 외국 회사와의 합작 투자에 한해 의무 보유 지분이 50% 이상으로 완화됨에 따라 프로젝트 추진이 급물살을 타 결실을 보게 됐습니다. BMW 코리아가 BMW 최초의 순수 전기차 i3를 출시했습니다. BMW 코리아는 24일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신차 발표를 열고 i3의 국내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i3는 전기차이면서도 BMW의 슬로건인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그대로 실현했다는 게 BMW 코리아 측의 설명입니다. 최고 출력 170마력으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의 도달 시간이 7.2초에 불과합니다. 1회 충전으로 132km를 달릴 수 있으며 충전 시간은 완속일 경우 3시간,
급속에서는 80% 충전까지 30분이면 충분합니다. BMW 코리아는 전기차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난 3월 포스코 ICT와 올해 안에 전국 이마트 60개 지점에 충전기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가격은 이날 출시된 고급형 i3 솔이 6,400만 원, 최고급형인 i3 비스가 6,900만 원입니다. 한화그룹의 태양광 사업이 해외에서 잇따라 성과를 내면서 3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4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불황 속에서도 공격적인 투자를 해온 한화큐셀과 한화솔라원이 수익성이 좋은 태양광 발전 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올해 들어 유럽, 북중미, 일본, 중국 등에서 사업 성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40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던 한화의 태양광 사업은 올 1분기에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럴 경우 2011년 2분기부터 적자가 시작된 이래 12분기 만에 흑자 전환입니다. 증권가에서도 한화의 태양광 사업이 2015년에는 1,0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본격적인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5가 최고 권위의 소비자 잡지인 미국 컨슈머 리포트에서 최고의 스마트폰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갤럭시 S5는 24일 미국 4대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즌과 AT&T, T-모바일, 스프린트용으로 구분된 스마트폰 평가 순위에서 각각 80점에서 81점을 얻어 모두 1위에 등극했습니다. 이 통사별로는 AT&T와 T-모바일로 출시한 갤럭시 S5가 81점을, 버라이즌과 스프린트로 출시한 제품은 80점이었습니다. 갤럭시 S5는 화질, 사용성, 메시징, 웹브라우징, 전화, 배터리 수명 등에서 모두 최고점인 엑설런트를 받았고 카메라와 휴대성 평가에서도 우수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센 경제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